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마음 괜찮으신가요? 우리 시장은 일명 이 파월 쇼크, 이 잭슨홀 쇼크 때문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우려감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원인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는 짧고 강렬했습니다. 이 9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46차례나 나왔고요. 인플레이션을 꺾는 과정에서 고통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을 때의 고통이 더 크다고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에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9월 FOMC에서 다시 한번 75bp 인상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은 오늘 2%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당분간 증시는 상승 동력이 없이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또 한 번 대안책을 마련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대안책을 함께 마련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최태규 전문가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댓글창에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의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찾아와 주신 것 같은데, 네, 인사라도 좀 반갑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한콩이님 안녕하세요. 홍동현님 안녕하세요.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냐고요? 네, 저는 주말은 진짜 잘 보냈어요. 주말 동안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는 한강에 나들이를 하러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한강에 나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좋아지니까 기분은 꿀꿀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태리님, 네, 오늘은 성숙한 누나 스타일로 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진정주린이님 출첵하셨고요. 태리님 오셨고요. 네, 세령님은 오셨는데 메시지를 네,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네, 모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단쇼 1시간 동안 또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여기서 많은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게요. 최태규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왜 이러는 걸까요? 좀 무서울 정도로 빠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조차 들지가 않는데 일단 여기서 대체적으로 다 지수가 빠지고 있는 분위기라 대안책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섹터들을 공략을 하는 게 그나마 내 포트폴리오 지키기에 도움이 될지 전문가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파월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왜 파월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그 당시 CPI가 5%였어요. 네,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일시적이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했다가 아주 망신, 멍멍이 망신 당한 기억이 새록새록하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을 그렇게 녹록하게 시장에 던지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역시 이 물가 파월 당신이 100% 책임져. 나는 뒤로 물러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 물가 잡는데 총력을 기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멘트를 던진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시장이 상단과 하단이 정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제가 우리 거래소 차트 놓고
시장에 대한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었죠? 2276 저점 만들어 놓고 한 달 이상을 아주 멋지게 상승을 했어요. 정말 이 기세라고 한다면 뭐 2700까지도 보일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전에 변곡을 보여줬던 2546 여기까지 딱 고점 만들고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이 하반기까지는 2546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도 2276 치고 내려갈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위아래 박스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박스 만만치 않아요. 한 11 내지 12%의 위아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놀 가능성이 있고 지금 지수는 어디 있어요? 이 중간 자리에 있어요. 이 중간 자리에 있다라는 건 충분히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이러한 부분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고민은 해야겠지만 오히려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 중간값이 2411인데 여기까지 이걸 치고 내려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번 여기까지는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왜 자신 있게 2276을 깨지 않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하단은 이미 그 금리 인상 아니면 물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점이 확인된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파월이 뭐 1%, 0.75% 이건 중요한 게 이건 그러한 것들이 강력하게 나오면 물론 밑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지수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러한 지수대에 오게 되면 오히려 조금 좋은 종목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 2,500을 넘어가는 이 자리에선 더 갈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해야지 이러한 생각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종목을 접근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택규 전문가가 주도주에 있어서는 그래도 몇 개 아주 확실하게 제시한 게 있었어요. 상반기에는 사료주,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현대미포조선 이야기하면서 조선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제가 그 상반기 때 사료주들 막 올라갈 때 걱정하지 말라. 하반기 한번 움직임 나타날 텐데 하반기에는 사료보다 비료가 좀 움직일 거야 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남해화학 차트를 보면 어때요? 오늘 같은 날도 3% 올라가면서 쭉쭉 치고 갑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왜 이쪽으로 또 움직일까? 결국 하반기 됐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곡물 이러한 것들이 한번 전쟁이 아니더라도 엉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들 종목군 쪽에 움직임이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막 고점에 있는 거 그거 사서 뭐 조금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주도주가 뭔가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포커싱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잭슨홀 미팅 다음에 시장이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흐름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플랜을 짤 때 이 부분 힌트 주신 부분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 잭슨홀 쇼크가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니까 이번에 금감원 쪽에서도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또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을 할지 이 부분까지 함께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촉각을 민감하게 세우고 여러 가지 이슈 체킹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카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대원전선 181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한전선은 오늘 수익 실현을 했고 이제 대원전선이 궁금하다고 전선 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우리 스카이님. 그래서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하기 바로 직전쯤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또 미미한 흐름을 나타내서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님 사실 전선하면 저는 나름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횡보는 나오겠지만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우리 큰형님 DII 인덱스 같은 경우 이 올릴 때 해놓고 일단 추가적으로 조정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직 매수해가지고 보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뭐 오늘 같은 날 그냥 보합권 또 고점만 윗골이 달았는데 요러한 차트는 아마 또 음봉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지치게 하려고. 지금 우리 일목균형표상 보면 이 구름대가 여기 평이죠. 그러면 여기서 빌빌빌빌빌빌 될 거야. 그래놓고 요 자리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1주, 2주 정도 횡보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럴 때는 오히려 비중을 뭐 한 5% 아니면 매수가가 1,800원이니까 5 내지 10% 담아도 돼요. 즉 가장 좋은 거는 오늘의 저가가 얼마냐면은 1,470원이죠. 그래서 그거를 깨지 않으면서 얘가 한 1주, 2주 횡보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위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요리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는 오히려 이거 치고 가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요라고 했을 때 항상 내려왔다가 지지해주고 깬 요 자리 있죠.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목표가가 됩니다. 그 자리가 여기서도 지지해줬고 여기서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이 1,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800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서 좀 횡보할 때 추매를 5 내지 10%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 언제 가요라고 했을 때 여기 엄청나게 지금 매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밑에서 매물이 쌓여져야 돼. 쌓여지기 위해서 여기가 조금 더 횡보하면서 가게 되면 결국 요리로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되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턱대고 뽕 치고 가게 되면 내 매수가 가기 전에도 그냥 윗꼬리 달고 내려와 버리면 오히려 더 그림이 엉클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확 쏴버리면은 털고 나간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확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한 2주 정도 그냥 쇼캔들 나오면서 횡보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자연스러운 상승이 연출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1,800원 제시하도록 할게요. 네, 대원전선 관련해서 1차적인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으니까요. 이 국제 구리 가격도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원전선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 통해서 들어볼 텐데요. 시청자님이랑 함께 전화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삼성물산이요. 네, 삼성물산. 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13만 4천 원이고요. 10%요. 14만 4천 원에 10%. 손실이 꽤 있으시겠어요. 네, 오래됐어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1년 동안 어떻게 잘 들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냥 우량주라 그냥 오를까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건가요? 글쎄, 뭐, 언제쯤 이게 네. 좀 팔아야 되나고요. 언제쯤 팔아야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최태규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 삼성물산을 보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들고 계셨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수익을 못 보셔서 좀 답답한 종목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오늘 이제 삼성물산 관련해서 지주회사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좀 악재스러운 뉴스가 있어서 오늘도 2%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며칠 전에는 이 카타르 쪽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이 삼성물산이 참여를 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사실 호재랑 악재랑 같이 있는 상황인데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할지 이거랑 언제쯤 팔면 될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 이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 수급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잘 보면요. 7월 달부터 외국인이 5조 2천억을 샀어요. 5조 2천억 외국인이 샀는데 지수보다는 오히려 개별주에 얘네들도 매매를 했다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쪽, 외국인이 이렇게 사면 이전 같았으면 삼성전자 차트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 있어야 돼요. 현대차 차트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결국 대형주의 움직임이 안 나타난다. 결국 외국인도 개별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 최근에 나름대로 12만 5,500원 좀 고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조정 주고 좀 가나 했더니 오늘 좀 개파락했는데 마이너스 2% 이게 오늘 뉴스의 악재가 반영돼서 이런 거냐? 아니에요. 그냥 시장 정도의 하락 정도. 그러면 일단 견조한 흐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종목을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결국 내려왔다 조금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3만 원 정도는 보이는데 얘가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11월 달에 사우디 니엄시티 있죠. 거기에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제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래도 시장 대비 이런 애들은 오늘같이 콕 떨어졌을 때도 남들처럼 5% 6% 빠지는 게 아니죠.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가져가고 어차피 1년 기다렸으니까 이왕이면 얘가 크게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번 11월 달까지 보유하고 가고 목표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최근 이러한 흐름 요걸 땅 쳐주면 일단은 매수가 이상까지는 보여 한 14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11월 달까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네옴시티 이러한 것들이 진짜 계약이 되고 몇 주에 계약이 성사됐어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목표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또 그게 엉클어지게 되면 또 급락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라는 생각 갖고 비중 막 싣고 그러면은 안 되고 항상 위험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고 제가 시장도 꽉 막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삼성물산도 그냥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다. 왜? 결국 지수 상단 가게 되면 이런 대형주들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수 하락할 때 뚝뚝 떨어졌다가 하방에서는 또 이제는 위로 올라가려고. 이게 자꾸 이러한 모양새니까 너무 목표가 또 높여 잡아서는 안 된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11월 달 얼마 안 남았죠. 그 전에 빈살만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또 한번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랬을 때 일단은 내 매수가 이상 가게 되면 좀 비중 줄이는 노력도 하자. 일단 지금 자리는 홀딩 목표가는 일단은 11월 달까지 14만 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지금은 팔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들고 계시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11월 달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이제 한 14만 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진단쇼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삼성물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함께 조정을 받으면서 한 2% 살짝 넘게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모멘텀이 조금 더 확실한 것들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태양광 관련한 것도 있었고 네옴시티 뜨거웠잖아요. 이 네옴시티도 있으니까요. 11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좀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으니까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올해 하반기, 올해 말까지는 좀 들고 계셔보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제갈공명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출첵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다 같이 힘을 내자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좀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시장일 때에는 우울하기보다 여기서 함께 다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힘을 내야 또 다음에 시장이 올랐을 때 좀 더 잘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기 죽지 마시고 여기서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박홍규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후성이에요. 후성 2만 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이 상당히 좀 있으시네요. 40% 들고 계신데 2만 원대까지 복구가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현재 2만 원에 이제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 16,000원 부근까지 밀린 상황이라서 보유 비중도 40%면은 손실이 꽤 크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후성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2만 원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구성 같은 경우 밸류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저평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 좀 막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양새가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 월봉 차트 놓고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아까 일봉에서 봤을 때 완전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월봉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떨어졌고 충분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진짜 이러한 자리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니? 라고 했을 때 그냥 현 시점에서 이 15,300원 이걸 깨게 되면 일단 한번 레벨 다운되게 돼 있어요. 여기 왜? 지금 이 매물이 여기서 쿡쿡 떨어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막 쌓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매물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기서 매물이 쌓여져 있다라는 건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크게 하락했다가 나름대로 지금 양봉 캔들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3.6% 만들어 놓는데 혹여라도 이 가격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고 손절치고자 하는 또 이 급락 나오는 이 자리에서도 거의 13% 하락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한 7, 8% 떨어지게 되면 이 윗단에 있는 사람들 신용 반대 매매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러한 박스가 이 밑단에서 다시 박스가 형성되면서 이걸 치고 가려고 이제 밑에서 또 뭐가 생겨요? 매물 작업해야 돼. 잡아줘야지. 왜? 여기 있는 거 치고 못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왕이면 이제 오늘의 저점, 오늘 충격 컸는데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는 다시 반등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양새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얘가 이런 충격 이후에는 금방 못 가요. 그냥 한 달, 두 달 지켜줘야 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장 좋은데 얘는 계속 바닥에서 빅빅빅빅 긁네. 그러면은 물량 매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봤을 때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밑에 보니까 아직도 떨어질 게 있어. 그건 이제 시각 차이인데 여기서 매물 소화 잘하고 이겨내게 되면은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 있다. 후성이 잡주도 아니고 아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한 달, 두 달 정도 좀 벅벅대야 돼요. 벅벅된다라는 건 결국 뭔가 누군가는 매집하는 거죠. 그 매집이 이겨내게 되면 치고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매집이 실패하게 되면 한 단계 더 툭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추가적인 어떤 악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2만 원, 비중 4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매하자 그런 건 아직은 아니에요. 일단은 얘가 최소 한 달 정도 이 횡보하면서 지켜주는지 봐야 돼요. 이 60일 이평선 이제 꺾였기 때문에 좀 더 꺾여서 내려오는 모양새가 연출돼야 되고 그러면서 밑에서 올라가는 모양새도 같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기다려야죠. 2만 원이니까 조금만 힘내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2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소화해줘야 돼요. 소화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차트 흐름상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를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후성 관련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2만 원대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후성이 올해 5, 6월 달에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서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탄력이 쭉 빠진 그런 상황이라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와중에도 후성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계셔 보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상한가 좋아요님이 보내주신 푸른 기술입니다. 1,650원에 100% 보유 비중을 들고 계세요. 100%나 들고 계시는데 일단은 몇 번이나 1,300원이나 400원까지 근처에 왔는데 그때 못 팔아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데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이유도 궁금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그 이유와 함께 어떤 대응 전략 펼쳐보는 게 좋을지 짚어주세요. 네, 일단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 하는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뭐 금융 자동화, 영무 자동화 뭐 이런 철도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까지 이제 연결시켜 버렸어요. 야, 그러면 일단 재무 상태를 보니까 200억, 300억짜리예요. 영업이익 1억, 이거는 그냥 짜맞추기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흑자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부채는 없네요. 유보율 700%. 여튼 좀 매출액이 너무 작아요. 300억 정도면. 예,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요. 한 거래처 하나 딱 아그라지면은 그냥 매출액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는 안 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이거 보시면 좀 윗꼬리 달고 나름대로 지금 만들어놔요. 요날도 윗꼬리 달고 음봉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일단 전날 한번 거래를 볼게요. 이 음봉 따르면서 네, 이날 같은 경우도 거래가 일정 부분은 그래도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이렇게 또 올라간다라는 건 이 거래량 엄청 쌌죠. 그러면 이거 이상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자꾸 이렇게 윗꼬리 다는데 이 BII 인덱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 구찌가 나간다라는 거는 턴다라는 냄새도 일정 부분이 있어요. 턴다라는 것. 그러면은 항상 결국 여기서도 이렇게 때려놓고 1, 2, 3, 4 이번에는 하나 더 늦게 나왔네요. 이번에 하나, 둘, 서이너 이번에 또 5번째. 그러면은 얘 흐름이 4번, 5번째마다 고점 만들어 놓으니까 그 패턴을 한번 보시고 한 5, 6번 한 일주일 봤는데 이 고점 치지 못해. 그러면은 좀 일정 부분 다시 좀 조정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차트 흐름 보면은 지금은 60일 이평선이 우하향이죠. 근데 일단 10일, 20일 다 올라탔어요. 올라탔다라는 건 아직은 살아있지만 60일 이평선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 들어올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꾸 이렇게 윗꼬리 다는 것 그닥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운 좋게 얘가 뚱뚱 치고 가게 되면 매수가가 1,650원. 아이고, 이제 운 좋게 뭐 여기까지 가주게 되면은 막 올릴 때는 굉장히 막 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호가 없어지면서 엉클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100%니까 본전되는 자리부터 비중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하자. 그냥 지금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죽은 차트는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이거 세력이 작업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요 자리도 일단 올라탔고 그런 거 보면은 아마 한두 번은 더 작업해가지고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본전되는 그 자리부터 비중 줄여가지고 가셔야 이게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갔고 윗골이 있다라는 건 어느 순간 되면은 또 잠수 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비중을 조금은 축소시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 기술 관련해서 이렇게 진단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최태규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드릴 텐데요. 전문가님 이번에 공방도 있으시죠? 네, 제가 오늘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항상 하락할 때 기회가 되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결국 주도주를 자꾸 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수익 날 수 있다는 걸 또 6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같은 시장에 꼭 필요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장 하락은 싸게 살 기회이다. 이 부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최태규 전문가님과 여러 가지 종목들, 또 오늘 4가지 종목 함께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또 함께 밀리는 종목들도 정말 많은 것 같고, 이럴 때는 이 종목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 흐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종목 자체가 나쁜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을 해보면서 또 팁을 얻고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과도 함께 여러 가지 인사이트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팁을 얻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산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미니 강의 통해서 또 어떤 거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미니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트마트 홈페이지 투자 전략란에 오늘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걱정할까 봐서 제가 주간 시황을 올려놨습니다. 그 주간 시황의 제목이 파월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될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제가 시황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목 진단 시간에 시황을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저는 항상 이토마토 홈페이지에다가 시황을 올리기 때문에 그 시황을 참고하세요. 제 자랑은 아니고 그 정도의 시황을 쓸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그 정도의 시황을 쓸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그걸 보시고 시황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그 미니 강의의 제목이 폭락장 3가지 성공 열쇠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지금 코스피가 한 2.3% 정도, 코스닥이 지금 한 2.7% 정도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는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미정시가 요동을 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3.4% 하락이 나왔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9% 거의 급락을 했죠. 이 파월 의장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요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좀 마음을 딱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1987년도 블랙먼데이, 2000년도 초에 닷컴, 우리가 닷컴 거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9.11 테러가 났을 거예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고요. 2012년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졌죠.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만한 굵직한 주가 폭락에도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은요,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어요. 매년 시가총액이 약 한 18% 정도의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커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폭락은요,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의 폭락은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겁을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용미수를 지금 쓰고 있는 계신 분이 아주 지금 위험하시죠.
제가 신용 미수를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예, 이기감을 느낍니다. 이기감을 느끼지 않는 투자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이기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런데 이 이기감이 몰려올 때 예, 올바른 그런 예, 투자 결정을 하시려면요, 감정을 자제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와 같이 외부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기회에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미수하는 사람 지금 자리에 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폭락장 3가지 성공 열쇠 첫 번째가 신용미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요, 이게 예, 떨어져도 보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무 종목이나 예, 떨어지는데 보유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폭락장에서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려면요, 그 기업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내용이 예, 비즈니스 모델이요, 확실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주가는요, 주가가 예, 급락 이후에요 빠르게 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플러스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 종목이 답이 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에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기업을 잘 눈여겨보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떨어져도 보유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있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빠지더라도 빠르게 회복이 나오더라. 훨씬 더 위험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폭락장에서는 예, 지금 자리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지금 장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3,300포인트가 위험한 거고 3,200포인트가 위험한 거고 3,000포인트가 위험한 거고 2,900포인트가 위험한 거고 2,800포인트가 위험한 거지, 지금 자리 지수 2,400포인트 저 위험한 거 없다고 보거든요. 빠질 만큼 다 빠진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서 무슨 리스크를 한다는 겁니까? 지수가 다 빠진 자리에서 무슨 자리가 지금 자리 리스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폭락장은 저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좀 조심하시고요. 남들이 좀 조심할 때 욕심을 내는 게 그게 진정한 투자예요. 그래서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할인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군들이냐면요,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여러분들 조선기자재, 풍력, 원전, 태양광, 방산,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3분기 개별 실적주들, 이렇게 압축을 하시면 지금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주도주예요. 그래서 주도주를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다. 주도주를 가지고 있으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제가 이야기하는 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시장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본다면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긍정 회로를 좀 돌려봐야겠네요. 이런 시장에서 암울하게만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갖고 싶었던 종목을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백화점 같은 데 갔는데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아울렛에 갔더니 그게 엄청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게 딱 나와 있으면 그때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사고 싶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서 마음의 위안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섹터들을 공략하면 좋을지 이렇게 짚어주신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금산 전문가님과도
함께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홍동현 님이 보내주신 아프리카 TV입니다. 12만 5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20%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네, 아프리카 TV가 이게 참 한 5월인가요? 4월 말부터 갑자기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끔 하락만 해서 이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증권가에서 전망도 나쁘지 않은 전망이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아프리카 TV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랑 에코프로로 갈아타도 괜찮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로 갈아타는 거 괜찮은 전략인지 이 두 가지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보실 때 이제 실적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제가 한번 공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 TV가 사실 여러분들 거의가 18년도, 2019년도, 여러분들 그다음 20년, 2021년이 올해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죠? 실적이요,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자리에 좀 정체를 보이는 구간이에요. 물론 올해가 지난해보다도 실적이 좀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지금은 정체 구간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거나 예를 들어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 영업이익이 20억에서 30억 가고 40억 가고 이렇게 매년 한 20%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이 있고요. 이런 종목의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아프리카 TV를 어떤 섹터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느냐. 내부의 섹터와 같이 보면 되죠. 카카오 같이 보시면 돼요. 그게 무리가 없어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아프리카 TV나 같은 분류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보고 계시는 게 아프리카 TV고, 여러분 이게 네이버를 보시면요. 이게 네이버 보세요. 차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카카오 한번 보세요. 카카오가 차트가 어떻게 모습을 보여요. 이게 여러분 카카오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카카오인데, 카카오의 종목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게 나와 아프리카 TV는요.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환경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고 환경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패션이 어떤 패션을 유행한가, 지금의 패러다임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이걸 알고 계시면 크게 시장에서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수익 내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은 딱 종목이에요. 딱 50개에 불과합니다. 양대 시장 종목 중에서 한 50개의 종목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선 기자재, 풍력, 태양광, 원전, 2차 전지, 폐배터리. 여러분 그거 빼고는요 지금 잘 가는 종목이 없다니까요. 그런 종목의 섹터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12만 5천 원에 지금 20%를 가지고 계시는데 손실이 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반드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반등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세요. 이게 지금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이 월봉 차트죠. 월봉 차트 상에서 보시면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에 다 빠졌잖아요. 지금 자리는 이제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주가는 원래 제자리에 되돌아왔어요. 2000년도에 여러분들 2000년도에 주가가 한 급등 나왔다가 주가 지금 제자리에 되돌아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좀 시간 투자 좀 하시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적어도 이 종목은요 손실을 좀 줄이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바로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이 75,300원이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앞전 고점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까지? 94,000원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적자 기업이 아니고 그죠? 충분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은 나와요. 하방 경직이 나오지 않는 섹터는 어떤 거냐?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업은 하방 경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종목 한번 보여드릴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업의 실적이 유지되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방 경직은 이 종목이 7만 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 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실적을 가지고 지표를 대입해 보면 7만 원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거의 많지 않은 종목. 이거는 지금 자리는 저는 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시간 투자하시는데 가져가는 도중에 한 9만 원 정도, 9만 4천 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가 판단 들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저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부분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보셔서 이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홍동현님 아프리카 TV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으니까 여기서 꼭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성희연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대명에너지 25,420원을 평단가 갖고 계시고요. 보유 비중이 90%나 되시네요. 그래서 이 대명에너지 평단가 25,420원에서 원래 100% 보유 비중 들고 계셨다가 물타기를 한번 하고 90%로 손해보지 않고 보유를 줄였다고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고민이 되는 거는 등락폭이 너무 커서 불안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일단 설정하신 목표가가 4만 원인데 더 낮춰서 잡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이 대명에너지 그래도 약수익 구간에 진입은 해 계시는데 이거 4만 원까지 노려봐도 괜찮은 거 맞을까요? 네, 이제 이 종목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 매스컴에서 우리가 태조 이방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일리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명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양호한 거죠. 보세요. 여러분 앞에 종목을 보면 앞에 아프리카 TV 보세요. 똑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죠? 보세요. 그이가 내가 또 이게 토막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토막이 난가 보세요. 생선 토막 내듯이 탁탁탁 태방이 보세요. 이게 토막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위로 이 종목은 대명에너지 주가 위로 가잖아요. 위로 토막이 나죠. 위로. 보세요. 이건 위쪽으로 토막이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쪽으로 토막이 나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요 신재생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주도주는 언제 무너지는가? 제가 이 강의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차트를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요. 120일 이평선이 보일 거예요. 여기 있죠. 이게가 120일 이평선이에요. 요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도주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도 제가 시황에다 올려놨는데 삼성전자가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 기존의 주도주가 조정을 심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주도주가 계속적인 주도주가 이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냥 120일 돌파해버리면은 주도주가 꺾일 수 있어요. 지금은 전혀 아니죠. 삼성전자가 눌려 있으면 주도주는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유동성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삼성전자가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버리면 돈이 어디로 집중이 됐냐면 삼성전자로 돈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로 시가총액 1위와 2위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주도주가 조정을 받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120일 이평선이라고 하면 대략 64,000원까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요 대명에너지 주가는 조정받을 때마다 간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이 보니까 파동을 제가 한번 보면요. 파동이 첫 번째 파동 하나 나왔죠. 두 번째 파동 나왔죠. 세 번째 파동 하나 나오겠네요. 그러면 언제 매도냐? 금액으로 제가 말하지 않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와 있죠. 이게 보시면 장대 양봉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 나와 있잖아요. 하나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 가격이 얼마, 이게 봉 하나가 이게 29% 상한가고요. 이게 지금 상한가잖아요. 상한가를 친 종목이라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아니지만 한번 상승하고 상한가 치고, 그 다음 조정받고 상한가 치고, 또 상한가 들을 확률 높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대략 지금 주가가 26,950원 곱하기 1.30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정도는 한번 가면은 매도한다. 제가 이 주식에 제가 제가 신도 아니고요. 점쟁이도 아니고요. 그러나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이면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1단, 2단, 3단 상승이 나오니까 대략 26,950원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 여력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매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최근에 핫한 이 태조 이방원에서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도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공방 있으시죠? 예, 제가 이제 오늘 4시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피팅주에서 성강밴드, 태강, 하이로콜에서 내가 한 50에서 60% 정도 제가 수를 챙겨드렸는데, 제2의 피팅주는 어떤 종목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4시부터 유튜브 방송하니까요. 많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 방송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이 제2의 이 주도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진단해 드렸고요.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아직도 분위기가 개선이 안 되고는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또 증시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지표에 연준 쪽에서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번에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이 나왔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보시면서 흐름을 잘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지는 않지만 끝까지 힘내셔서 오후장도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투자판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